종근당의 이장한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급기야 불법 운전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복수의 운전기사들, 조간신문과 언론사 측에 이 같은 녹취 파일을 전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 된 만원은 그 생긴 거부터가 뚱해가지고 자식아 그거 살쪄가지고 니 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기집애 데리고 놀러 다니든지 하지 뭐하러 회사에. 이게 애비가 뭐인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이거. 와가지고 일한다고 내 앞에서 왔다 갔다 그래 왜? 이거 장난하고 있나 정말. 저런 을 한다고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현명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네 부모가 불쌍하다. 그 나이엔 네가 돈 벌어 살아야지 자식아. 욕설이 하도 많아서 원래는 아셨겠지만 돌직구신문의 첫 번째 기사로 저희가 잡아놨는데 삐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 두 번째 사건 라인업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 운전기사들이 이 녹취 파일을 직접 녹음해 놓은 거죠? 네, 참다 못하니까 녹음을 해서라도 입증을 해보고, 그러니까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2015년부터 1년가량 이제 운전을 했던 운전기사 씨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2개월 남짓 회장 차량 운전했던 그런 운전기사가 녹취 파일을 각각 제공을 했습니다. 보면은 1년 내에 3명 내지 5명 정도 계속해서 차량 운전기사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만뒀다는 거예요, 못 네, 견디고. 이장한 회장의 저런 폭언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올해 초에 이장한 회장이 그 종근당 10년사에서 올해 경영 목표가 최상의 조직문화 실현을 위한 원년이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발표까지 했다고 하는데 최상의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이렇게 폭언을 일삼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사회 지탄을 받아도 정말 지탄을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근당이 1941년도에 처음 설립이 돼서 거의 60년간 우리나라 제약회사를 이끌어온 그런 기업이죠. 처음에 이제 이종근 회장 시절에 정말 4평짜리 작은 그런 약방에서부터 시작하고 자전거를 타고 약을 운반을 했다고 합니다.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재벌 2세가 지금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고생을 안 해보고 이렇게 그 일반 사람들과 어울려보지를 못하니까 막 해도 된다. 정말 그 기업가로서의 윤리를 저렇게 저버리고 재벌 기업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정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회장 차량을 몰고 있는데 기사들이 운전을 자기 마음에 들게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저런 폭언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직진해야 되는데 그 우회전 차선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쪽으로 빼라고 한 다음에 그쪽으로 가서 뒤에 차한테 미안하다고 하니까 깜빡이 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불법 운전을 지시한 그런 정황도 저 녹취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 참 부끄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예. 뭐 운전기사분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기사들에게 폭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뭐 일종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행동도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이게 2015년도, 2016년도 이때 있었던 일인데 이미 그 이전에 운전기사분들에게 폭언을 했다가 정말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회사 사정마저 안 좋아졌던 다른 회장들의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고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수도 없이 했는데 박 의원님, 종근당에 왜 이 회장님은 그걸 못 깨달았을까요? 다른 예 찾을 거 없이 대한항공의 땅콩해양 사건 생각해 보시면 재벌의 2세, 3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거의 막가파적인 사회 인식과 그 태도 있잖아요. 그게 되게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하고 DNA가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려받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용인하는 우리 사회 그동안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종근당의 이종근 회장의 장남으로 지금 저걸 물려받은 거거든요. 장남이군요. 네, 예. 그래서 그 종근당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지금 저분이 전경련의 부회장직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의 재벌 대기업은 아버지 잘 만나서 금수저도 아니죠. 금보다 더 비싼 게 뭐가 있죠? 하여간 다이아몬드 뭐 어마어마한 예. 수저들을 뭐 입에도 물고 손에도 들고 이렇게 나타나서 그저 이렇게 자기 능력과 아무 관계없이 이렇게 물려받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것도 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종부리듯이 하는 거고요.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기가 해야 될 어떤 기업가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제일 기가 막힌 게 저분 폭언 중에 근데 애비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영화에서도 한 토막이 나와요. 에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래가면서. 영화 친구에서. 예. 예. 그리고 가장 기분 나쁜 얘기이기도 한데 자기 아버지는 뭐 하셨는데요? 지금 아버지 옥매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재벌, 아버지가 재벌이거나 할아버지가 재벌이었기 때문에 손자도 아들도 재벌이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끝나야 돼요. 예. 이미 지금도 우리 사회의 재벌 그 대기업들은 다 DNA 구조로 다 물려받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국회 정무위 소속이라서 예.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야당이 협조 좀 구해서 관련된 법안들 다들 통과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폭언 내용 중에는 이 XX 같은 XX야 애비가 뭐하는 놈인데 등등 이 부모님을 언급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안 된 만원은 그 생긴 것부터가 뚱해가지고 자식아 그거 살쪄가지고 니 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기집애 데리고 놀러 다니든지 하지 뭐하러 회사에. 이게 애비가 뭐하는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이거. 와가지고 일한다고 내 앞에서 왔다 갔다 그래 왜? 이거 장난하고 있나 정말. 저런 을 한다고 임마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현명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니네 부모가 불쌍하다 불쌍해. 그 나이엔 네가 돈 벌어 살아야지 자식아. 부모 욕까지 들은 운전기사분들은 신체적인 이상까지 겪었습니다. 운전기사들의 증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한 운전기사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 차량을 운전했던 2달 동안 운전을 한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무게가 7kg이 넘게 빠졌고 매일같이 두통약을 2알씩이나 먹었다.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회장의 폭언으로 공황장애가 와서 회사를 그만둔 기사도 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운전기사분은요. 술에 취해서 차에 타면 파란불에 보행자가 지나고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가라고 했다. 벌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 내가 늦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태도였다. 그러면서요. 다른 운전기사입니다. 운전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쾌한 일이 있으면 성질을 못 이겨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조수석을 바로 차기도 했다. 종구당 관계자가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같은 녹취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욕을 한 부분은 인정했다. 운전을 위험하게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주의를 준 차원이다. 그런데 운전기사들이 자꾸 운전 법규를 어겨서 그때부터 막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요. 해당 기사들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그쪽에서 거부했다. 법적 대응 고려하지 않고 있다. 종근당에서는 운전기사들이 법규를 어겨서 폭언을 했다라는 주장이지만 조금 전 운전기사 B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오히려 이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